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이달 23일부터 종료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문 정권이 반일 감정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주변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문가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바로 자해적 조치라는 평가였습니다. 자, 이런 자해적 조치가 한일 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나아가 한미동맹까지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처음 지소미아를 체결한 이유는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였지만 이 정권은 그 편향적인 이념에 함몰돼 무엇이 국익인지 판단력을 상실한 듯 보였습니다. 정상국가라면 안보 문제는 역사 인식이나 경제와 따로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로 연결 지은 건 정말 큰 실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문 정권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처음 내렸을 때 앞서 전해드린 우려들이 요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노골적으로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이 기뻐하고 있다고 했고 조세병 주일 미국 임시 대리 대사도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압박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이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애초에 이러한 패단들을 예상했지만 앞뒤 따져보지 않고 지소미아 파기를 밀어붙인 문 정권, 지금에서야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재인 정권이 결국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지난 3일 알려졌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승구 차관보는 지난 2일 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만나 한미 동맹 현황과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윤승구 차관보가 이 자리에서 한일 간 현안과 관련해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지난 8월 1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며 요청 가능성을 일축한 지 3개월 만에 입장이 뒤집힌 것인데요. 김현종 차장 말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졸지에 글로벌 호구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당시 많은 전문가 집단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 중에는 문 정권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바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 대수장이었는데요. 당시 한변과 대수장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대통령이 권력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질적인 선거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 등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참고로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에 필요한 법률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헌 여부를 더 깊이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심리를 끝낸다는 뜻입니다. 자, 우선 헌법재판소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의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또한 한일 지소미아 협정의 종료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법조계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두 번째 쟁점인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었다고 하는데요.
한변과 대수장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 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놓고서 한국이 일본 측 군사 정보를 받아 안보에 활용할 길이 차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가 곧 북한의 남침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재판관들은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의 군사 비밀 정보를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협정이 종료한다고 해서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시점에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 협정의 종료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 추구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각하 취지는 지소미아 종료가 곧 북한의 남침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협정의 종료로 국민들의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대로 한일 지소미아 폐기가 우리나라 안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미동맹 균열 또는 파기의 시초가 된다면 그때도 헌법재판소가 이런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노골적으로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이 기뻐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소미아 파기로 기뻐하는 국가가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왜 헌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해질 따름입니다.